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2월 8일 현재 시각 6시 50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코드번호 302440입니다. 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컨센서스에는 반영을 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추정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약간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또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적은 좋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 성장성을 이어갈 것이냐, 성장성 그대로 이 상태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성장성은 그 살짝 성장률은 꺾이겠지만 성장성은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 성장률이 좀 꺾인다. 퍼센테이지 자체에서 377억에서 4,684억 정도 이 성장 엄청난 성장률이잖아요. 성장을 얼마나 했냐라는 퍼센테이지 찾았을 때는 성장성이 엄청나게 증가가 됐는데 금액적인 부분들에서는 여기를 이게 더 크죠. 금액적인 부분들에서는 큰데 약간 이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성장률이 이전 같지는 않다. 대신 이제 매출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고성장을 이어간다라고 보는 것들인데 성장률은 좀 꺾인다. 근데 이제 성장률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캐파 생산을 늘리는 거고 수요가 그만큼 받쳐줘야 되겠지만 그리고 M&A 보통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이 기업이 CMO 기업입니다.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이란 말이죠. 위탁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해주는 기업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위탁 생산, 위탁 개발 생산을 해주는 CDMO도 같이 한단 말이죠. CDMO, CMO는 그냥 생산, 위탁만 받아가지고 생산을 해주는 거고, 이런 것들은 CDMO. 공장을 CMO 이 물량 생산을 맡은 게 가동률이 100%다. 만약에 80%다. 라고 했을 때 상승 여력이 20%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우리 DB 하이텍 아실 겁니다. DB 하이텍도 가동률이 지금 100%인데 100%다라고 하면은 거기가 이제 최대 성장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영업 이익률적인 부분들, 인건비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조절을 해가지고 생산에 대한 효율, 뭐 그런 것들 조율을 해가지고 뭐 캐파 영업 이익은 더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한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그러니까 만약에 위탁 생산을 받았는데 가동률이 80%다라고 했을 때 캐파를 증설시켜야죠. 생산할 수 있는 물량들 공장을 증설시켜야 되는 거죠. 공장을 증설을 시키던가 아니면은 타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의 CDMO 개발도 같이 해주면서 생산을 해주던가 아니면 신약을 개발 더 추가적으로 해주던가 이게 실적을 또 이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도 통과를 해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거쳐야 되는 기간들이 많죠. 그러니까 생산의 전반적으로 성장의 제한적인 모습들을 이제는 보여줄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노바백스도 그래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서도 국내 3차 접종 이것만 좀 가능했었다라고 하면은 더 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여부들은 추후에 검토를 한다라고 하고 지금 1차, 2차 거의 다 백신 접종 거의 다 맞으셨잖아요. 거의 다. 근데 미접종자들만 이게 대상으로 접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캐파가 이게 100이라고 한다면 3차 접종 1, 2차가 3차 이렇게 올 수 있다. 이 전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 3차를 접종을 하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미접종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뭐 얼마 안 되죠. 접종률이 지금 이제 80%에서 3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노바백스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상황들이고 GBP 510 이게 또 문제입니다. 자체 개발 백신 뭐 이거를 거의 이거는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면 거의 다 이제 전부 다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이 되겠죠. 이제 백신도 확진자가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뭐 이게 수요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게 이제 부스터샷 용으로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부스터샷 용으로만 나온다라고 하고 뭐 1차, 2차 접종을 해도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글로벌에서 납품을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뭐 실적은 따놓은 당상이 아닌가 이거보다 여기보다 더 큰 성장성을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사람이 키가 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뭐 농구 선수들이야 뭐 180, 200 뭐 이렇게까지 크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200까지 클 수 있습니까? 200까지 얘가 컸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180에서 200, 한 20cm 정도 남았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 할수록 성장률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가 좀 승부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든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승부처가 아닌가. 그 이유들을 봤을 때는 노아백스가 84만 회분 국가 출하를 승인을 받았다. 자, 실적이 1조 가량이 나올 거다라고 증거사들도 예측을 좀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게 승인이 조금 딜레이가 됐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좀 실적을 반영을 좀 못했던 그런 좀 살짝은 엄청 좋았습니다. 엄청 좋았는데 살짝은 좀 아쉬웠다. 그런 요인들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백신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된다라고 합니다. 84만 회분 국가 출하를 승인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 이 로트별로 국가가 검정 시험 결과와 제조사 제조 시험 결과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 이걸 통과해가지고 이제 출하를 한다라는 거예요. 출하를 하면은 또 그만큼 실적에 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참고로 백신 같은 경우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엄청납니다. 영업이익률을 보면 16%, 48%. 또 이제 이번에 매출 영업이익이 살짝 좀 꺾였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번엔 52% 정도. 여기 58% 정도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56%인가? 뭐 그 정도 영업이익률이 4분기에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개 팔면은 절반 가격이 남는다는 거죠. 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다. 그게 이제 84만 회분을 출하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또 이제 실적이 좀 반영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성장하는 흐름들을 이어가긴 할 것이다. 성장률이 어찌됐든 간에. 자, 해외 백신 해외 승인 지연에도 최대 실적을 냈다. 573% 증가한 4,509억 원. 4분기 매출이 엄청난 실적이죠. 영업이익이 2,000%가 증가됐다. 엄청난 실적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4,500억 원 났는데 영업이익이 2,227%가 났던 거예요. 4,500억 원에서 영업이익이 2,539억 원이 난 거죠. 거의 절반이 났어요, 절반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공장, 제가 캐파 늘려야 된다고 했죠. 신공장 가동 개시가 2025년으로 변경이 됐고 가동률이 하향되면서 위탁 생산 CMO, CDMO 매출이 2조 8천억 원 기존 전망치보다 하향이 됐다라고 해요. 성장률이 좀 꺾인다. 성장을 2조, 지금 이제 1조가 안 났는데 2조가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성장이긴 합니다. 근데 성장률은 조금 꺾인다. 안동공장 증설, 인수합병, M&A 등으로 외형 확장해야 된다. 이게 숙제다. 바이오 기업은 거의 다 대부분 성장이 이제 한계가 좀 있다라고 하면 지금 한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는 M&A를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파이프라인을 신약을 개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고 돈이 생겼다라고 하면 다른 파이프라인을 흡수를 해와야 됩니다. 그래야 매출 성장을 계속 할 수 있고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성장을 하니까 송도 연구 그리고 공정개발센터가 가시하는 시점에서 기업 가치 향상이 기대가 된다. 자, 3월 초 오미크론 데이터, 4월 삼성 데이터 상반기 내 한국, 유럽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이거 지금 매출에서 CDMO 매출 5,920억 원 반영이 좀 됐습니다. 매출은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매출이 더 커지느냐? 라는 부분들은 허가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들이 되겠죠. 상반기 내 한국, 유럽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반기 내. 그럼 하반기부터 생산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걸 확대를 시키는 게 하반기부터 하든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백신을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필요하니까. 이미 승인받은 백신 또한 부스터샷 허가를 위해 별도 임상을 진행하기보다는 리얼월드 데이터 등 통제되지 않은 데이터로 부스터샷을 권장을 받았다. 뭐 부스터샷을 권장을 받았다라고 하죠. GDP 510. 범용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범용 이제 1, 2, 3차 뭐 등등등 이런 발생 가능한 변이를 잡기 위해서 파트너사로 뭐 지금 다른 회사랑 파트너사로 400호 바이러스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등등등. 근데 이제 백신 접종률이 좀 높아지면서 업사이드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이베스트가 목표 주가를 좀 내렸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제도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노바백스 라이선스인으로 인한 원액의 매출 증가, 아스트라제네카 원액 완제 위탁 생산 매출 실현에 의한 것이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원액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공급을 이것도 있죠. 빠질 것 같다라고 좀 보는 것들도 있죠.
그래요. 자, 신공장 가동 개시 변경. 매출이 급성장함에 따라 영업이익률 56%로, 여기 나와 있네요. 56%로. 노베백스 백신 해외 승인 지연으로 이미 생산한 56시 배치가 올해 매출로 이연이 됐다. 신공장 가동 개시가 2025년으로 변경됐고, 가동률 하향 이런 것들도 순연금 중 계획된 설비 투자 카펙스. 이거는 설비 투자를 카펙스라고 합니다. 멀티플 적용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변곡점이 아닐까.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은 추세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바닥권에서의 우행보. 지금 주가도 이전 주가 여기 지지 구간들을 좀 받아줘야 됩니다. 빠질 만큼 빠졌다고 봐요. 빠질 만큼 빠졌고 실적이 이만큼 잘 나와졌는데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됐긴 했겠지만 빠질 만큼 빠진 주가에서 우행보 움직임들 좀 보여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다시 실적이 어찌됐든 간에 성장하는 것들을 주목을 하면서 GBP 510 여기도 좀 변수가 좀 되겠지만 GBP 510에 대한 기대감들 다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게 가장 뭐 베스트적인 부분들이 아닐까. 그리고 뭐 공장을 증설을 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은 주가 모멘텀으로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일단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여러분들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 의견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